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각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조 오픈 스튜디오에 강릉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릉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인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중남이라고 합니다. 강릉의 선수 교체와 강릉의 미래 교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출마의 변도 카메라 보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중남입니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지난 10년을 넘게 우리는 강릉에서 하나의 불판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제 그 고기 다 탔고요. 판도 다 탔습니다. 이제 바꿔야만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아프고 시민 여러분께서 어려워집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춘천, 원주, 강릉에 비해서 우리 강릉이 가장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21만이 이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해야 될 주문진, 사천, 영곡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전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남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옥계 강동 지역의 산업시설도 텅텅 비어 있는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은 점점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성동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강릉의 경제 카르텔, 정치 카르텔을 해결하고 소시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아동, 노인분들이 주인이 되는 좀 더 나은 복지, 문화, 관광, 국제성을 가진 그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임자, 저 김중남이 함께하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판을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김중남 후보께서 생각하는 이제 22대 국회의원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22대 국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좀 넘어서 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카르텔, 몇몇 사람들이 강릉을 이끌어왔던 것을 해결하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릉 경제는 강원도에서 지금 꼴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속초, 동해보다도 못하다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를 통해서 강릉을 바꿔가야 되는 것,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후보자님의 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좀 이력을 보면은 적극적인 열정, 행동파, 이렇게 좀 볼 수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이번 선거나 지역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명망가?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착하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하고 공약을 갖다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겸비해서 스마트해야 되고 그리고 착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저 김중남이 거기에 적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하셨던 업적, 좀 크게 해결했던 과제들, 이런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정치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문제,
기후 위기 문제와 관련한 화두를 지난 그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된 문제 이런 거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공직사회 개혁과 분영부패 척결을 위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지금 행정의 어느 정도의 투명성,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을 시민이 주인되는 이런 과정들, 지방자치의 문제, 균형 발전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행정의 투명성을 만들어놨다 그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 뭐 벌써 두 번의 강릉시장 선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을 좀 네. 하셨는데 네, 많이 떨어지셨어요. 네, 두 번 떨어졌습니다. 예, 이 선거 경험이 이걸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얻은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과 얻은 것이 있는데요. 얻은 것은 저 친구 괜찮은 친구구나. 그 다음에 신뢰가 간다. 근데 뭐 노동조합을 하고 이래서 과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단히 스마트하구나, 유연하구나 하는 이런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친구는 한다면 하는구나, 끝까지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후보와 관련해서 강릉에서 유일하게 고발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꼭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제가 두 번 떨어지고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서로의 가족의 힘으로 이 상황까지 이루고 있지만은 아프고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같이 걱정해 주셔서 그런 거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강릉의 아픔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족의 힘이 무엇보다 가장 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근데 강릉 지역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강릉 지역은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옷 벗으면 어떻냐? 하얀 옷 입고 다니면 좀 어때? 이런 얘기도 듣곤 합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릉이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강릉을 이끌어오고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온 것 그것이 강릉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보수적이지만은 합리적인 분들이 강릉에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과 강릉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강릉 카르텔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람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강릉을 좀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성이 오히려 합리성과 결합이 돼서 이번에 있어서의 강릉의 변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선거라는 거는 좀 이겨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예, 이길 수 있는 전략 있을까요? 네네. 이기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만나고 하면서 저희 진심을 전해드리고 그동안의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대해서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진심으로 다해서 찾아가서 이해를 구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선거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예. 예, 진심을 다해서 찾아뵙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5선에 도전하는 말씀하셨던 권성동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권성동 후보가 이번에 되면은 4선을 끝내고 5선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최고의 영예를 얻었죠. 원내대표까지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고 강릉의 발전은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강원도 내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속초, 동해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동계올림픽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도 해결 못하고 있고 그 옥계 지역의 산업단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문제에 있는 산업 폐기물 시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히려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공약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김중남 후보의 예비 후보의 주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강릉 지역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중부, 중앙의 부분을 나누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부 지역과 사천 영국 중심으로 해서 주문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죠. 산업 폐기물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전망과 비전을 만들고 강릉 혁신도시와 제2 기업도시를 이곳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 남부 지역에 있는 강동 옥계 지역에 있는 산업시설과 관련해서는 IT,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강릉 실리콘밸리에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강릉의 제2 에버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위락시설,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왕산 지역에 있는 백두대간과 그다음에 사천 지역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테마파크를 유치를 해서 강릉 명실상부하게 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성과 문화 관광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 복지 미래 도시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란한 강릉, 아름다운 강릉, 위대한 강릉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원고가 없으세요. 예, 원고 없습니다. 다른 그냥 해도 분들도 됩니다. 원고 넣고 하시는데, 예, 다 이제 강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후보자의 공약 어떻게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들의 공약이라고 하면 빌공짜 그런 공약입니다.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죠. 권성동 후보의 얘기입니다. 저 김중남은 지금까지 한다는 것들을 모두가 해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시설에 해고 2번 당하면서까지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설립 신고를 만들어냄으로써 또 행정의 투명성을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시대를 여는 이런 문제까지도 저는 실천해 왔습니다.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느냐를 바라봐 주신다 그러면은 이번의 공약은 이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좀 잠깐 준비 안 된 질문이지만 하나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공약 중에 이제 기업 도시나 뭐 에버랜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유락 시설도 이제 네. 유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릉이 이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광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던 네.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사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유락 시설들을 유치가 더 장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강릉 시민분들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올림픽 특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해변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 전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계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금진 지역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해 산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릉 시민들이 계속해서 문화와 관광,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테마파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의 저력을 가지고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강릉이 발전하는 것이 지금 현재가 우리 조상들로 받았던 아름다운 강릉을 지키고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답이 없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 소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 지역 소멸 하면서 이제 관계 인구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하게 네, 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관계 인구는 강릉만큼 많은 곳이 없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 인구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네. 좀 어떤 물꼬를 좀 트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강릉에 와서 정주를 하지 않고 정주할 생각이 없고 하는데, 이분들이 강릉에 와서 정주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산업적인 시설인데, 이 산업적인 시설이 아름다운 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와 같은 것들이 되고 해서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강릉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릉시나 가칭강,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유산 중 가장 커다란 것은 국제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 양양에 공항이 있고 동해에 국제항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항까지 포함하는
소메가시티, 강릉 영동 지역형 소메가시티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진행을 해서 같이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와 함께 같이 살아서 인구의 문제도 한 30만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그다음에 유동 인구는 한 50만 이상의 인구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것이 이행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약속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뽑아주니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릉에서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뽑아주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교체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고 싸우지 않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시민 여러분 곁에서 시민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국회의원, 정직한 국회의원, 겸손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만약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강릉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적인 문제에서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가 돼서 거의 공포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민 통제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이제는 작은 소도시, 시군의 문제를 갖다가 넘어서는 문제로 가야 됩니다. 일본에서도 진행했던 지방 소멸과 관련한 부분에서 광역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행정의 통합과 행정 지역에 있어서 시군 단위 통합 문제까지도 중심을 놓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한 가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가져왔던 대한민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발전 전략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에 있는 중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빠르게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다수당이 되어서 반드시 실천하고 강릉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아직 뭐 이제 만약에 지금 되시더라도 초선이잖아요. 네네. 지금 뭐 다선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뭐 당내에서도 입지가 되게 네네. 큰데 네. 뭐 아직 이제 시작하시는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초선인데 당내 좀 입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도 있을 수 있죠. 예,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을 이기면은 초선이 아니라 중진 최고참이 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변화가 심각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관련된 부분,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 빙상 경기장의 문제를 입법시켜야지만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무엇이고 그리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법을 만들고 자치법규를 만들어 왔던 사람입니다. 저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예. 자, 이제 끝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릉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걱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강릉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보수, 민주, 개혁 다 통틀어서 강릉에 계신 분들의 걱정입니다. 같이 이번에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카르텔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지지를 좀 해주십시오. 저 김중남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일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에서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진짜 원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처음인데 거기다가 심지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예, 진짜 강릉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먼 길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헬로 이스토크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